학교에서 배운 역사 속 경복궁은 일제에 의해 조금 훼손된 궁궐 정도로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파괴 시나리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제가 뜯어낸 것은 단순한 목재와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부심과 정신을 뿌리째 뽑아내려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 왜 빈 껍데기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거대한 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복궁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궁궐이라는 생각과 함께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에 의해 조금 훼손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복원되었다는 정도의 상식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육 역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제가 궁궐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배웁니다. 교과서 속의 경복궁은 그저 일제 강점기라는 불행한 시대 속에서 건물의 일부가 헐리고 그 앞에 커다란 총독부 건물이 들어섰던 아픈 기억의 장소 정도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러한 설명들은 이 거대한 사건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복궁의 훼손을 당시 일본이 추진했던 도시정비나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일제는 경성을 근대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낡은 건물을 정리하고 도로를 닦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복궁의 일부 건물이 철거된 것은 도시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논리는 해방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남아 경복궁 파괴를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바로 앞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히 행정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넓은 부지가 필요했고 그 적임지가 마침 경복궁 부지였다는 식의 무미건조한 설명입니다. 이런 식의 교육과 설명은 우리에게 경복궁 파괴를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포장하여 전달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고 일본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결과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왜 하필 경복궁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파괴를 통해 얻으려 했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문화재가 좀 훼손된 정도로 이 사건을 축소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몇 채 사라지고 담장이 허물어진 수준의 물리적 피해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화재 훼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경복궁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고 그것을 어떻게 망가뜨려야 조선 사람들의 길을 꺾을 수 있을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적인 훼손이라는 인식은 일제가 심어놓은 왜곡된 시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경복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대신 아주 정교하게 망가뜨림으로써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의 중심이었던 공간을 유원지로 만들거나 박람회장으로 사용하는 등 그 위험을 깎아내리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우리 머릿속에 남은 경복궁 이야기는 큰 의미 없는 사건, 혹은 그저 슬픈 옛날 이야기 정도로 박제되었습니다. 경복궁이 파괴됨으로써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조각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설명되어 온 이 서사는 오히려 거대한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것은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심장을 도려내는 구조적인 파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일제는 수많은 장소 중에서 굳이 경복궁을 파괴의 주 무대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동안 이 사건의 잔혹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까요? 단순히 건물이 헐린 것을 넘어 그 공간이 품고 있던 상징성이 어떻게 난도질 당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자부심을 하나씩 무너뜨렸고 우리는 그것을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피할 수 없는 변화로 기억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경복궁을 그저 복원해야 할 오래된 건물 덩어리로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조선의 정신이 살아 숨쉬던 곳이며 나라의 기틀이 세워진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파괴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경복궁 이야기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부족했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역사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가리고 왜곡했던 그날의 진실을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경복궁은 단순히 왕이 살았던 커다란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법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한양을 대읍으로 정했을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설계자 정도전은 이 궁궐의 이름을 지을 때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리며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조선의 시작이자 국가의 법과 질서가 태동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궁이란 나라의 으뜸가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왕의 권위와 국가의 정통성이 모두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광화문에서부터 왕이 앉아있던 근정전까지 이어진 일직선의 길은 조선이 지향했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길은 단순한 보행로가 아니라 유교국가 조선이 꿈꾸던 질서의 축이었습니다. 왕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은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왕의 통치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러한 수직적이고 질서정연한 공간 배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는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였습니다. 특히 근정전은 그 정점에 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왕이 잠을 자거나 쉬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의례가 치러지는 정치의 심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즉위식이나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잔치, 그리고 매일 아침 신하들과 나라의 앞날을 논의하는 조례가 모두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에 깔린 거친 박석과 품계석들은 그 자리에 선 신하들이 왕을 정점으로 엄격한 질서 속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힘과 위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복궁은 백성들에게 국가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경복궁의 높은 지붕과 웅장한 문들은 백성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왕이 경복궁에 머물며 정사를 돌본다는 사실 자체가 나라의 평안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을 넘어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바라본 곳도 바로 이 궁궐이었습니다. 경복궁 안의 모든 건물과 연못, 그리고 작은 돌조각 하나에도 유교적인 철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정전은 왕이 깊이 생각하며 정치를 하라는 뜻을 담았고, 강령전은 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처럼 경복궁은 왕 개인의 공간을 넘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 궁궐 안에서 생활하며 자신이 짊어진 국가라는 무게를 매 순간 되새겼습니다. 결국 경복궁은 조선 그 자체였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위치와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요약본이었습니다. 만약 이 궁궐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백성들의 자부심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경복궁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나라의 근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복궁을 볼 때 이 거대한 상징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 세워진 곳이며 수백 년 동안 한반도의 정통성을 이어온 중심점이었습니다. 일제가 이곳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들이 파괴하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기와와 기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복궁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조선의 정체성과 왕권의 신성함을 파괴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의 정신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왕이 권위를 가질 때 나라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권위의 시각적인 실체가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유교의 도덕적 가치와 왕권의 강력한 힘이 결합한 이 장소는 조선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이자 우주의 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원된 경복궁을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끼는 이유도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자부심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제가 경복궁을 파괴한 이면에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치우고 새로운 사무실을 짓겠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총과 칼을 앞세운 물리적인 압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지배하려는 정신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진정한 식민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의 심장이자 정신의 중심이었던 경복궁을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일제에게 경복궁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복궁이 건재하다는 것은 조선 왕실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뜻이었고, 이는 곧 조선 백성들이 언제든 다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끝났으며 더 이상 돌아갈 과거도 기댈 희망도 없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경복궁을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망가뜨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제가 노린 가장 큰 목적은 조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신성하게 여겨졌던 공간이 한순간에 헐려나가고 그 자리에 일본식 건물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조선 사람들은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벌이거나 일반인들에게 구경거리로 개방하는 등 궁궐의 신성함을 훼손했습니다. 왕이 정사를 돌보던 엄숙한 장소가 누구나 들어와 웃고 떠드는 유원지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의 전통 권위를 해체하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역사의 단절을 시도했습니다. 경복궁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고 이를 일본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으로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경복궁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과거의 유산으로 규정했습니다. 궁궐을 파괴하면서 그들은 조선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 망한 나라라는 논리를 퍼뜨렸습니다. 그 증거로 관리가 안 되어 헐려나가는 궁궐의 모습을 보여주며 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말살 정책은 조선의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뿌리를 잇고 일본의 신민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이었습니다. 일제는 경복궁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강요했습니다. 조선의 법과 질서가 나오던 경복궁 자리에 일본의 행정기관인 총독부를 세움으로써 이제 이곳의 주인은 일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왕권의 상징을 제거한 자리에 식민 권력의 상징을 배치한 것은 시각적인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길을 걷던 백성들이 광화문 뒤로 솟아오른 거대한 서양식 석조 건물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궁궐 파괴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면 그들의 기억과 상징을 지워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전각들을 뜯어내어 개인에게 팔아넘기거나 다른 용도로 개조한 것도 조선의 역사를 파편화하여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웅장했던 조선의 중심이 조각조각 나뉘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과정은 곧 조선이라는 국가가 분해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진짜 노린 것은 조선인의 정신적 거세였습니다. 경복궁이라는 거대한 상징물을 무너뜨림으로써 민족의 자부심을 뿌리째 흔들고 그 빈자리에 일본에 대한 복종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조국이라는 개념을 부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복궁 파괴의 역사를 단순히 건물 훼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혼을 노린 아주 정교하고도 잔인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지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조선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허물 수는 있어도 그 공간에 깃든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의 집요한 파괴 공작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경복궁이 가졌던 상징성을 잊지 않았고, 그것은 훗날 나라를 되찾으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조선의 정신은 경복궁의 빈터 위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경복궁에 가한 파괴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보통 궁궐 훼손이라고 하면 건물 몇 채가 헐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지워진 것과 다름없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고종 황제 시절 중건된 경복궁에는 원래 500동이 넘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나라실을 돌보던 곳부터 왕실 가족들이 생활하던 공간, 그리고 궁궐을 관리하던 수많은 관청까지 경복궁은 그 자체로 조선이라는 국가가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물러간 뒤 우리에게 남겨진 경복궁의 모습은 원래 규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파괴의 서막은 1915년에 열린 조선물산 공진회라는 행사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선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박람회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경복궁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일제가 짜놓은 정교한 각본이었습니다. 일제는 이 행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경복궁의 수많은 정악을 무자비하게 헐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의 침전과 왕비의 거처, 그리고 수많은 궁녀와 관원이 머물던 건물들이 단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양식 가건물이 들어섰고 잔디밭이 깔렸으며 일본식 정원과 분수가 설치되었습니다. 신성한 궁궐이 하루아침에 누구나 들어와 구경하고 즐기는 유원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헐려나간 건물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일제는 경복궁의 건물들을 마치 헌가구를 처분하듯 경매에 붙여 민간에 팔아넘겼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혼이 담긴 소중한 정각들이 일본인 재력가의 개인 저택이나 별장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물은 요정이나 절의 법당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자와 세자빈이 머물던 자선당은 일본인 사업가에 의해 일본 도쿄로 통째로 옮겨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타국으로 끌려간 자선당은 안타깝게도 관동 대지진 때 불타 없어져 버렸고, 나중에 그 기단성만이 겨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제는 건물만 부순 것이 아니라 경복궁이 가진 공간의 질서 자체를 붕괴시켰습니다. 궁궐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을 허물어 길을 내고 궁궐 안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왕권이 미치던 신성한 영역을 완전히 해체하여 일반적인 도시 공간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웅장했던 광화문 역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원래 자리에서 쫓겨나 궁궐의 동쪽 담장 쪽으로 강제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궁궐 대문이 엉뚱한 곳에 서 있게 된 모습은 당시 조선이 처한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파괴를 통해 경복궁은 더 이상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정사를 돌보던 건물들이 사라지니 정치가 멈췄고, 왕실의 예법이 행해지던 공간이 없어지니 문화가 끊겼습니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경복궁을 조용하고 쓸쓸한 폐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너희의 나라는 이제 죽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궐 내부의 울창한 숲과 정원도 대부분 잘려나갔고, 그 자리에는 일제가 심은 벚나무들이 들어찼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조선의 향기를 지우고 일본의 색채를 입히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복궁을 거닐며 느끼는 넓은 잔디밭과 탁 트인 공간들은 사실 일제가 남긴 파괴의 흔적입니다. 원래 그곳은 수많은 건물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조선의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일제는 그 활기를 공포와 허망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조차 무시한 채 그들은 오직 식민 지배의 효율성만을 따졌습니다. 가치 있는 유물들은 일본으로 빼돌려졌고, 남겨진 것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거나 변형되었습니다. 결국 경복궁의 대규모 파괴는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제는 건물을 부수는 행위가 곧 조선의 역사를 지우는 행위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나무 기둥이 잘려나갈 때마다 조선의 자부심도 함께 꺾여 나갔습니다. 궁궐이 빈들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던 당시 사람들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삶의 궤적이 담긴 거대한 기록물이 강제로 소각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제의 체계적인 파괴로 인해 우리는 조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그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남은 극히 일부분의 기록이자 다시 세운 간절한 염원의 결과물입니다. 일제가 지우려 했던 그 거대한 공간의 기억을 우리는 이제라도 온전히 되살려야 합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한복판에 세워진 것은 단순히 빈 땅이 그곳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제는 매우 치밀하고 사악한 계산 끝에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경복궁은 북악산을 뒤에 두고 남쪽의 관악산을 바라보며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흥례문과 근정문, 그리고 임금님이 계신 근정전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기와 질서가 흐르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 신성한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서양식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상징을 완전히 덮어버리려는 아주 의도적인 건축적 폭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건물이 근정전 바로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근정전은 조선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높은 격식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근정전보다 훨씬 크고 높은 석조 건물을 그 바로 앞에 세움으로써 시각적으로 근정전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남쪽에서 경복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위험 있는 조선의 궁궐이 아니라 차갑고 거대한 일본의 총독부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은 총독부 건물의 뒷마당에 있는 작은 정원처럼 보이게 됩니다. 국가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건물의 위치와 크기를 통해 매일같이 시각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일제는 광화문에서 근정전으로 이어지는 축선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직선의 길을 통해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고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 길을 끊어버리고 총독부 건물을 세움으로써 조선의 기운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부 건물은 경복궁의 중심축에서 약 5도 정도 비틀어져 세워졌습니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공간 구조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으며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일본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오만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총독부 건물의 외관 역시 조선 사람들에게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목조 건축물 위주였던 조선의 전통 가옥들과 달리 총독부 건물은 단단한 화관감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서양식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규모와 이질적인 모습은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눌려 있다는 공포와 무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일제는 이 건물을 통해 일본이 가져온 근대 문명이 조선의 낡은 전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착각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조선의 중심인 경복궁이 일본식 행정 건물의 배경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넘어 자신의 뿌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는 총독부 건물을 새로운 왕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왕이 사라진 자리에 일본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물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이제 조선의 왕은 없으며 일본의 천황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원래 경복궁은 백성이 바라보는 국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그 얼굴에 거대한 가면을 씌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궁궐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대신 일본의 지배 기구를 마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통한 정신 지배 전략의 완성이었습니다. 경복궁 안에 세워진 총독부 건물은 식민 권력의 시각적 완성체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왕권 위에 식민 지배의 권력을 배치함으로써 조선은 영원히 일본의 밑에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궁궐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 조선의 산천을 굽어보는 총독부 건물의 모습은 그 자체로 조선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굴욕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를 통해 조선 사람들이 매일 보는 풍경조차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음을 확신시키려 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건물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조선의 역사를 덮어버린 거대한 뚜껑이었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였습니다. 경복궁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 일본은 자신들의 욕망을 덧칠했고 그 결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진짜 얼굴을 잃어버린 차에 살아야 했습니다. 총독부 건물의 위치 선정은 조선의 과거를 지우고 현재를 장악하며 미래까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가장 사악하고도 치밀한 국가 파괴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지배는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궁궐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건물이 상징하던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는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 식민사관의 잔재를 뿌리 깊게 박아놓았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무서운 진실을 일제는 경복궁 파괴와 총독부 건설을 통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총독부 건물이 사라진 탁 트인 경복궁 마당을 보며 느끼는 해방감은 단순히 건물이 없어진 기쁨을 넘어 우리 민족에 막혔던 혈맥이 다시 뚫리는 역사적 회복의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다는 기쁨에 영원히 잊지 못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수많은 역사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복궁이 일제에 의해 어떻게 난도질당했는지 그 구체적인 실상이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해방 이후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가혹한 현실과 복잡한 사회적 상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방 직후 찾아온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되었고 곧이어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무너진 공장을 다시 세우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백 년 전의 궁궐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따지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재를 돌보고 연구할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고 당시 정부는 경복궁의 원형을 복원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기록을 정리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자리에 과거의 흔적을 가진 이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궁궐을 파괴했는지 그 치밀한 전략을 밝혀내는 일은 그들에게는 껄끄러운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제가 심어놓은 왜곡된 역사관이 해방 이후 교육과정에도 은연중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의 훼손을 그저 시대의 불운으로 치부하거나 근대화 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변화로 가르치는 서술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경제개발 중심의 가치관을 가졌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시절에 과거의 유산을 돌보는 일은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것은 낡고 버려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경복궁 역시 그저 도심 속의 넓은 공터나 공원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경복궁 안에는 현대식 박물관이나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망가뜨린 공간 위에 우리가 다시 다른 시설들을 세우면서 경복궁의 원래 모습은 더욱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 건물은 해방 후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건물은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되었고 그 뒤에 가려진 경복궁의 처참한 실상을 들여다볼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이 경복궁의 얼굴 노릇을 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 너머에 얼마나 많은 전각이 사라졌는지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가해자의 상징이 우리 삶의 일부로 녹아들면서
파괴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잊힌 역사가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경복궁 파괴의 전말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공간이나 건축을 통한 정신지배 전략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은 경복궁이 훼손되었다는 문장 한 줄을 외우는데 그쳤을 뿐, 그 파괴가 우리 민족의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록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남긴 파괴의 기록들은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거나 비공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이 그 잔인한 진실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경복궁 파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아픔을 덮어두고 앞만 보며 살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자신의 뿌리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경복궁의 눈물겨운 역사도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마 마주할 여유가 없었던 그 아픈 진실은 이제야 비로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공격당했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완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지으려 했던 경복궁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일을 넘어 우리 내면에 박힌 식민지의 잔재를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는지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자부심을 되찾는 진정한 복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경복궁의 파괴를 보며 진정으로 충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훼손을 넘어 한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개조하려고 했던 고도의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저지른 행위는 건축물을 부수는 철거 공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공격한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자부심의 뿌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도려내려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계획된 상징 파괴였다는 점입니다. 일제는 경복궁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머물며 나라를 다스리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패배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이 매일같이 우러러보던 왕권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지워버림으로써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뇌리에 박아넣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배 방식이었습니다. 일제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국가의 중심이었던 장소를 유원지나 전시장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조선의 역사를 하찮은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웅장한 궁궐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일본식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자라난 세대들은 경복궁을 더 이상 신성한 국가의 심장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저 예전에 왕이 살았다는 낡은 공원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기억을 지워나가는 전략은 한 민족을 영원히 일본의 밑에 두려는 가장 잔인한 시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충격은 역사 단절의 시도입니다. 일제는 경복궁의 정각들을 헐어내고 그 부재들을 여기저기 팔아넘김으로써 조선의 역사를 파편화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조선의 정신을 지탱하던 거대한 유산이 조각조각 나뉘어 흩어질 때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도 함께 균열이 갔습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가 시들어 죽듯이 일제는 조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를 끊어버림으로써 조선의 미래까지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또한 일제가 경복궁을 파괴하며 내세웠던 근대화라는 명분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생각하면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핑계로 조선의 보물을 파괴했지만 정작 그들이 세운 것은 조선을 더 가혹하게 수탈하기 위한 지배 기구들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궁궐 마당에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을 세운 행위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문명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짓밟는 야만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지배 전략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지 인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게 만들었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경복궁이 파괴된 진실을 오랫동안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 지배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만들려 했던 일제의 시나리오는 그만큼 치밀하고도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 공격이 지금도 우리 무의식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단지 돌과 나무를 부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지으려 했던 것은 경복궁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조선의 긍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일제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복궁 파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특수한 형태의 국가 파괴였습니다. 한 나라를 점령한 뒤 그 나라의 법궁을 이토록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통치 기구를 세운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가졌던 비정상적인 지배욕과 타민족에 대한 멸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경복궁의 빈터를 보며 느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어야 합니다. 일제의 파괴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건물을 부수고 기억을 지우려 해도 우리 민족은 경복궁의 흙 한 줌에 담긴 역사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상처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우리의 정신은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오늘날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제의 잔인한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부심의 실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복을 차려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나드는 경복궁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의 궁궐이 맞을까요?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에 이르고 경회루의 아름다운 연못을 감상하다 보면 우리는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의 모습은 사실 대부분이 최근에 다시 지어진 복원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경복궁은 일제가 남긴 파괴의 흔적을 지우고 우리 손으로 다시 세운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해방 직후의 경복궁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황량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가 500동이 넘는 건물들을 거의 다 헐어버린 탓에 궁궐안은 텅 빈 들판처럼 보였고 그나마 남아있는 몇몇 건물도 관리가 되지 않아 퇴락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의 법궁이라는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역사 속의 유적지 정도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울창한 정악들의 모습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복궁 복원 사업을 통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커다란 변화는 경복궁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일이었습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총독부 건물에 중앙돔 첨탑을 들어 올리며 시작된 철거는 우리 민족의 막혔던 가슴을 뚫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전기를 끊기 위해 세웠던 거대한 장애물을 걷어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근정전의 온전한 앞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복궁 복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원이라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건물을 헐어버리면서 관련된 기록들도 많이 없앴기 때문에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내는 것부터가 큰 숙제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조상들은 북궐도형이라는 정교한 궁궐 평면도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도면에는 경복궁 안에 있던 수많은 건물의 위치와 크기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자들과 장인들은 이 한 장의 도면과 남아있는 문헌 기록들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경복궁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침전 영역의 강령전과 교태전, 그리고 세자가 머물던 자선당 같은 건물들은 모두 이러한 철저한 고증을 거쳐 다시 태어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복원을 한다고 해도
일제가 파괴하기 이전의 원형을 완벽하게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 기둥이 주는 중후함과 당시 장인들의 손길이 닿았던 세밀한 문양들을 현대의 기술로 똑같이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복궁 주변의 지형과 도심 환경이 변해버린 탓에 옛날 그대로의 분위기를 완전히 되찾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경복궁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결과물인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조선의 모습이 투영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거대한 역사적 단절은 경복궁의 물리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어져 오던 문화와 전통까지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경복궁은 그 끊어졌던 시간을 잇기 위한 우리 세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장소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담긴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복궁의 복원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도 아직 돌아와야 할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훼손하기 전의 경복궁에 비하면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복원된 건물일지라도 그 기둥 하나, 기와 한 장에는 일제의 파괴를 이겨내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복궁을 걸으며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 장소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다시 일어서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제는 경복궁을 파괴함으로써 조선의 정신을 지우려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파괴된 자리에 다시 건물을 세우며 우리 역사가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유산인 동시에 미래로 이어지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앞으로 경복궁이 완전히 복원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전에는 500동의 건물이 모두 들어선 모습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일제가 남긴 아픈 흔적을 하나씩 지워내고 그 자리에 우리 고유의 색채를 입히는 과정은 우리가 식민지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복궁을 볼 때 아름다움 너머에 숨겨진 치열한 극복의 역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텅 빈 마당을 채워나가는 정악들을 보며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껴야 합니다. 경복궁은 이제 조선의 왕이 살던 궁궐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품고 있는 진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복궁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늘 우리는 아름다운 경복궁 뒤에 숨겨진 일제의 잔인한 파괴 시나리오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새겨진 아픈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똑바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일제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우리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복궁의 기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원된 경복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이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가는 우리 역사의 진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기록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